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당연히 변화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미술만평 121회차 박정수입니다. 코로나, 미국 정치, 남북관계, 기타 등등 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변하기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무엇에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도 비롯해가지고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냥 무엇에 적응하게 만들지 그것을 주도하거나 대항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오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여성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랑미술제에서 박서보, 김한기, 서승원, 이건용, 이승조, 하종현 이런 분들의 작품이 동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명 화랑 딜러들은 이들의 작품을 안 팔고 숨겨두기 바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화랑에 소속된 개인 고객이나 컬렉터에게 작품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젊은 여성들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청동 인근에는 많은 화랑들이 있습니다. 저도 강화문에 실버원 버스를 타고 갑니다만 실버원 마을 버스 인근에는 현대갤러리, 금호미술관, 학고제, 아라리오, 아트선재, 이화 갤러리를 비롯하여 여러 화랑들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의 변화, 미술시장의 변화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변화의 현장을 화랑미술제를 통해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명확한 대안은 아닙니다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요, 대다수 국민들이나 화가님들 그러거나 말거나 화랑미술제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릴 것은 팔리고 안 팔릴 것은 안 팔리는 화랑미술제였습니다. 제일 먼저의 변화는 박수훈, 이중섭, 청경자, 김한기, 이우환 이후에 주도권을 잡을 화가들에 대한 모양새가 슬며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술시장의 주요 종목으로 자리할 것만 같았던 중요 작품들은 너무 비싸고 가격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랑 수장고에 소장되어 있던 작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70년대에 주름을 잡던 화관들의 작품이 비약적 약진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거론한 화가님들 이외에 80년대의 민중미술 작품들 또한 거래의 중심에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랑미술제를 보면서 미술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판매 부분을 정리해보자면요, 젊은 작가의 경우에는 가격면에서 낮고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색다르거나 조금은 특이한 작품들이 매매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장식보다는 미래를 지켜보자는 컬렉션의 입장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볼게요. 미술시장의 미래적 경향으로서 장식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것으로의 변화가 보여졌습니다. 2007년 미술시장 화랑의 조짐이 2005년 정도에 보였었는데 이때 역시 이번 화랑미술제와 비슷한 상황을 연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석원, 우치군, 김창열, 이활종, 김종학, 김형근, 윤중식 이런 작품들을 주목받으면서 가격 경쟁면에서 상당히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예쁘고 정겹고 감성이 녹아나는 정물 하나 풍경화가 태보하면서 그 자리를 젊은 작가들 이정욱, 도성욱, 윤병락, 이한권, 김동유, 홍경택, 안성아, 김소영 등의 젊은 작가들이 대거 약진을 보여줬던 시대였습니다. 이번 화랑미술제에도 지금 거론한 화가들의 작품이 문득문득 보여지고 있었더라고요. 2021년 화랑미술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도성욱이나 윤병락 같은 화가들의 뒤를 이을 젊은 작가의 모습이 아니면은 그림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측하건대 올 가을쯤에는 그러한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의 작가들이 대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마케팅 많이 하겠죠.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미술시장을 진단해보면요, 김한기의 작품이 가을 경매에서 20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발빠른 예상을 해봅니다. 젊은 작가들보다는 70년대 활동했던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이 1억 원대 우리나라 미술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의 화가들이 대한 마케팅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저도 역시 이 시장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한 아트페어 변화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화랑미술제와 같이 소장 작품과 신진 작가의 작품에 대한 대비가 명확하게 표시될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유명세 혹은 가격대, 투자적 작품과 지원 혹은 후원 작품, 장시적 작품, 화가들의 마케팅을 위한 아트페어, 이러한 형식의 돈 받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분으로서 아트페어의 종류가 스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술시장의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미술품에 대한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2022년 상반기 안에 200억이 넘은 작품들이 등장할 것이고요. 김한기 작품이 그 선두에 들 것이고, 100억대 작품으로서는 천경자나 박서보의 작품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어찌되었거나 미술시장은 변화할 것이고 새로운 스타는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우리 스스로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생각해 볼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거나 더 나은 이야기를 기대하신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종 꼭 눌러주세요.